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관리도 제10강 관리도 도입 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관리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롭게 도입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도입 전 계획이 내용이 필요하고요. 또 도입 과정이죠. 도입한 다음에 이제 운영의 묘 살려야 되겠죠. 본 강의는 도입 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라고 할 때요. 뭘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표본이 필요합니다. 뭐 전체 집단을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떤 제약도 있고요. 또 자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표본을 이용하는데요. 따라서 샘플링 플랜이 전제돼야 되겠죠? 또 샘플링 플랜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요. 프로세스의 어떤 상태라든가 제품의 정보, 또 데이터 유형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표본을 우리가 추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샘플링 플랜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의 관리의 어떤 적절성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샘플링 플랜이 마련됐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가 현재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입니다. CP, CPK, 뭐 시그마 레벨 이런 것들이 주요 척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활동을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라고 합니다. 프로세스가 또 최적화되도록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한 기법이 SQC에서는 실험 계획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기법들도 가능은 합니다만 또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를 통해서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CP나 CPK 또 시그마 레벨 이런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프로세스 상태가 우리가 적절하냐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의사결정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이르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관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관리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작업들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보통 품질을 높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비용을 낮추게 되는 이런 기업에서 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래서 이제 관리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관리도가 어떤 장소에 이제 필요할 것인가? 자,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는 가만히 있으면 의미가 없죠.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즉 변동을 할 때 우리가 의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커지면 그것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최적화하고 안정화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원인, 변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탕이 되는 그런 기법이 이제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 좀 구분을 좀 하면요. 우선 프로세스를 좀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정 능력,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상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안정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그 수준을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관리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불안정한 요소를 빨리 잡아서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쓰일 때 이런 용도의 장소에서는 이제 관리도가 최우선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퍼포먼스 스터디인데요. 이것은 부분 집합입니다.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스터디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 타점이 한 20여 개 정도 그리고 프로세스 능력 연구를 할 때 이제 초기 단계에 주로 실시하죠. 이제 프로세스가 처음 세팅되거나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는 프로세스 퍼포먼스 스터디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냐? 한계 특성임에도 이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 또 작업량이 아주 많은 위치, 또는 그 재조정 등이 다발로 발생하는 위치, 또 작업자만으로 100%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런 데서는
단기적인 어떤 그 성능 연구가 아주 주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목적으로 관리도가 도입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조정 작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품질 특성, 이제 성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작업자가 산출물을 직접 관리하거나 또 관리 한계 폭이 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자가 이제 설비 조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상태들. 또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분포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잘한 자주 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장소가 있다 그러면 관리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 익스페리멘털 차트라고 하는 용어의 관리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술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목적의 관리도. 이때를 이제 익스페리멘털 차트 또는 엔지니어링 스터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때 쓰이는 관리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가지로 관리도가 필요한 장소를 요약을 했습니다. 자, 우리한테 맞는 그런 관리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관리도 선택에 대한 그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실수 방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문제를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접근법이기 때문에 실수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위치라 그러면 굳이 우리가 관리도를 가져올 이유가 없죠. 관리도는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쓰이는 주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프리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사전 관리. 사전 관리는 표본 한두 개를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건지 멈출 것인지를 의사결정하는 그런 어떤 관리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식스 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DMAIC 편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도가 관여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G나 T 관리도가 있습니다. G나 T 관리도. 이것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건을 얘기해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발생한다든가 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 그것이 이제 빈도 관점인지 이제 시간 관점인지 데이터가 그거에 따라서 G 관리도나 T 관리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했을 수가 있고요. 또 일관된 어떤 그 프로세스, 여러 가지 스텝들이 존재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것은 독립적으로 한 프로세스의 관리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 번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도 있고요. 또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구조, 장치 산업 같은 경우. 자,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연결된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관리를 해야 된다. 또 그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리도를 우리가 써야 된다 그러면 T-스퀘어, T제곱 관리도라는 것을 씁니다. 굉장히 유용한데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관리도들이죠. 데이터가 연속형이면서 한 개씩 매번 추출한다. 그러면 인디비주얼, 낮게, 한 개 이런 형태의 그 I 차트를 이용합니다. 또 3포는 한 개씩 추출하니까 앞뒤간의 데이터 차이 값을 가지고 3포를 대신해서 쓰죠. 이것을 무빙 레인지, 그래서 IMR 관리도. 또는 데이터가 8개를 초과를 해요. 매번 추출할 때 9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한다는 얘기죠. 또는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이 부분군 크기가 크면은 평균을 찍고 표준 편치를 찍어 나가는 X바 S 관리도. 또는 데이터가 8개 이하인 경우, 크지 않죠? 뭐 5개, 5개 이런 식으로 뽑아 나간다 그러면 평균과 레인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는 5개 중에 이제 큰 값과 작은 값을 빼는 그런 거 3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X바 R 관리도. 또 CUSUM, 이것은 이제 큐뮬러티브 관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누적해서 보는 아주 민감한 작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그런 관리도가 되겠고요. 또 EWM에는 이것은 최근 데이터의 가중치를 더 넣어서 조금 더 어떤 그 추정의 정확도, 미래 예측의 정확도를 좀 높여주는 그런 형태의 시계열 분석에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EWMA 관리도, 이건 특수 관리도가 있고요. 연속형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IMR, 뭐 CUSUM, EWMA, X바S, X바R, 특히 이제 X바R 관리도를 가장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IMR 관리도, 빈도가 높죠, 사용 빈도가. 이산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불량률의 개념, 몇 개다 이렇게 몇 개 중에 몇 개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어떤 데이터, 비율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P 관리도,
또는 매번 10개 중에 또는 50개 중에 이와 같이 그 표본이 추출하는 표본이 일정한 경우는 NP 관리도를 쓰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수니까 P도 우리 차원을 얘기하면 몇 개분의 몇 개가 되죠. 그래서 몇 개 몇 개 약분돼서 보면 N만 남으니까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비율이 아니라 데이터 수만 그냥 타점하는 그런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불량수라든가. 네, 이건 차원이 N이죠. 이건 이제 비율이죠. 또 C는 이제 카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점이죠. 단위당 이제 몇 개의 결점이나 또는 데이터 수가 나타날 때 찍어 나가는 관리도. U 관리도는 비율이죠. 단위가 몇 개 중에 이제 몇 개인데 그 단위가 계속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U 관리도를 쓰죠. 뭐 언카운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레인이 P 프라임이나 레인이 U 프라임이 있죠. U 관리도나 이제 P 관리도를 우리가 그리면 관리 한계선을 넘어가는 타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아주 그 유의한 그런 타점들만 좀 걸러내는, 그래서 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접근성을 높여주도록 마련된 관리도를 레인이 P 프라임 또는 레인이 U 프라임 관리도라고 합니다. 2000년대에 도입된 관리도예요. 최신의 것이고 미니탭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한 정보는 해당 문헌이나 또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리도 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관리도 수를 그럼 몇 개를 가지고 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음에 그 수를 이제 결정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에 대한 어떤 답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프로세스, 조업에 관리도를 도입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정해지기보다는 엔지니어적인 어떤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물론 반대로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되는데 최적의 어떤 그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한계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대수에 이르게 될 때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또는 거꾸로 이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관리도를 도입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2, 4년 관리도보다는 이제 연속형 관리도로 그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이런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리도가 이제 올바로 도입되느냐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 능력 연구에서 쓰이는 관리도,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 용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서 적용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용으로 쓰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 관리도라고 이렇게 별도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차트 이렇게 호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차트의 경우는 우려되는 상황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변동성이 관측됐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생긴 거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상황 판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우려라는 징후는 뭐냐? 제품 또는 부품은 규격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변동이 관찰됐을 때입니다. 또는 조립이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수리가 많아지거나 원치 않는 일, 비용 낭비의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관리도라고 하는 용도의 관리도는 이런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관찰을 지속적으로 좀 해봐야 된다. 변동이 생기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왜 우려 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교재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에 잘 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도 Y축 스케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뭐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큰 어떤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척도가 너무 좁으면 큰 폭으로 이제 관찰돼서 또 척도가 너무 넓으면 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스케일 지정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관리가 잘 이루어질수록
오르내림폭은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적정 어떤 그 척도를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척도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끝으로 이제 관리도가 필요치 않는 조업이 있습니다. 생산 중 일정 간격으로 부품 한두 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뭐 이것은 굉장히 좀 안정화됐다거나 아니면 생산량이 많지 않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 되겠죠. 또 관리도에 타점하지 않고요, 통계적 검정이 불필요한 비공식적 점검, 요거는 이제 캐주얼 체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도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이런 행태를 캐주얼 체킹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관리도에서 우리 활동 목적에 따라 잘 구분돼서 유형별로 묶어놓은 거니까요, 좀 알아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그 소표본들의 판단을 하게 되면요, O, X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제 통계적 어떤 판단이라든가 또 시각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